네, 11월 28일 주간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있어가지고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있어서 오늘 경기가 원래 3개만 있어야 되는데 배구 2개, 연호 하나. 근데 총 오늘 7개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뭐 월드컵 유럽 예선이나 그다음에 아시아 예선 뭐 그다음에 중남미 예선 아예 뭐 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뭐 너무 경기가 많고 뭐 건드려서 맞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유로파랑 유로파 컨퍼런스가 또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만한 일정이다. 유로파나 유로파 컨퍼런스를 많이들 안 가시는 건 아는데 제가 갈만한 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꿀이었잖아요. 저도 사실 올킬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노팅엄을 축을 잡을까 빌라를 축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노팅엄을 축을 잡았어야 됐네요. 그래서 빌라 그것도 먹혀도 90분쯤에 먹혀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만 마인 해줬으면 올킬이었거든요. 그래서 세폴 네폴 갔는데 빌라 마인 때문에 올킬을 못했고 다만 무자비 2개 갔어요. 저 무자비만 10개, 10개씩 안 갑니다. 2개 가서 올킬. 네, 그래서 이거 다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자비, 그 다음에 뭐 해축 주력. 그래서 어제 유로파 못 드신 분들 안 계셨을 겁니다. 어제 선물도 리로바, 풀젠무, 브라가무, 포항 승마헨. 제가 이 돈미세면 이렇게 안 드리죠.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멤버십 가입 안 하세요, 사람들. 저 같아도 안 해요. 감사해서 합니다. 고마워서 합니다. 이런 분들 간혹 가다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까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까는 이유는 연말에 여러분 뭐 요새 경기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어?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무 2개 된 거 다 들어왔어. 우리 저배당을 된 것도 아니고 이날 포항 마행 가신 분들은 2점 몇 배였고 리로베도 뭐 1.5긴 했지만 뭐 완전 개똥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푸근했고 내 골 하면서 그래서 도움 분명히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퍼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덜 벌더라도 돈 목적보다는 연말에 경기 힘들고 또 영상을 시청해서 가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서 조합받고 선물은 또 저한테 받고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짜치잖아. 아예 그냥 어디든지 가입하지 말고 선물만 받아가세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다른 데 가입했다가 이제 선물도 제 것도 받고 그러지 마. 아시겠죠? 너무 섭섭해 그런 분들은. 자 그러면 첫 번째 한국전력하고 대한항공부터 가겠고요. 어쨌든 뭐 흐름이 지금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해축 올키라고 해서 느바는 좀 연승이 끊긴 겁니다. 4연승 하다가 그리고 주간하고 그다음에 해축 무자비까지 먹은 거니까 조합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전력하고 대한항공부터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한국전력도 상승세죠. 근데 대한항공의 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원정이라는 것들이 좀 걸리긴 하지만 지금 러셀도 원래 기복이 있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러셀 그다음에 뭐 정지석은 제가 이번 시즌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러셀하고 정지석 이 두 명이 직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한 선수라는 어떤 베테랑 세터가 있다는 거는 한국전력의 어떤 하승우 세터, 김주영 세터하고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한국전력도 베논이라는 좋은 외인을 가지고 갖추고 있고 또 미드라인에서 신영석, 전지선이 있습니다만 미드라인하고 또 베논 는 대한항공한테 비빌 정도는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나머지 국내 선수의 어떤 활약의 퀄리티 차이, 뎁스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세터까지도. 또 리베로에서도 대한항공도 료헤이가 직전에 제가 한번 부상으로 빠졌던 것 같은데 료헤이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한국전력이 홈이고 최근에 뭐 선보 셧아웃 잡고 선보가 아니죠. 최근에 한국 삼성아주 3대로 잡고 현캐 셧아웃, 우리카드 셧아웃 하면서 지금 3연승이고 5승 1패 완전 지금 흐름을 탔어요. 근데 대한항공 상대로는 저는 한 세트 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배논발로 한 세트 따는 거는 충분히 가능은 한데 두 세트까지 따려면 대한항공이 일정 부분 못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배논 하나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배논이 혼자 막 씹어 먹을 정도로 팀을 아예 승리로 풀세트까지 끌고 갈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서재덕하고 김정호가 서포터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분명히 있죠. 이 두 선수에 대한 물음표가. 그래서 이게 풀세트까지 가거나 한전에 사고가 치려면 한 가지 시나리오요. 항공이 좀 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배너는 잘하는 건 상수죠. 배너 플러스 국내 선수들까지도 다 고점이 좀 터지면 그러면은 뭐 세트 프렌의 역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고 시나리오, 역배 시나리오 자체 확률 자체가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뭐 배넌 외에 나머지 선수들 특히 뭐 김정우나 서재덕 둘 중에 한 명은 조금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둘 다 잘하는 걸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니까 팩트니까 이거는 뭐 대한항공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또 욕심 부리실 분들은 1.5세트 마일까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 높아도 이거는 186.5 기준에 언더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3대1은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의 한전의 펌에 지는 세트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186.5 기준에 오버까지 항마옥 보고 첫 번째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S칼텍스하고 정관장입니다. 이 경기는 당연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GS가 앞서요. 정관장 워낙 그 페퍼 어제도 제가 올킬 못했던 게 이제 페퍼 오바 때문에 올킬을 못한 건데 장소영 감독은 참 이게 좋게 말하면 믿음의 배구고요. 우리 경문이 형처럼 그게 결과물이 안 나오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장소영 감독도. 그러니까 2년 차인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보다 성적이 나은 건 있지만 그거는 장소영 감독이 잘해가지고 성적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구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농구나 축구만큼의 감독발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야구보다는 배구가 감독발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구가 가장 감독 비중이 낮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소영 감독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도 함께 가지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판단들이나 작탐 타이밍이라던가 선수 교체라던가 어쨌든 정관장도 지금 원정에서는 신뢰를 하기가 힘든 팀이에요. 셧아웃도 너무 많고 경기력도 그렇고 그나마 홈에서 좀 하는 팀인데 자네테는 어쨌든 뭐 부치상을 겪고 나서 와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고 근데 직전 경기는 그 전 경기보다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관장이 너무 저점이었어요. 직전 경기 정우영도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최서연의 어떤 세트 토스도 상대팀 분석하고 나와가지고 다 읽히고 그러니까 본인도 멘붕이 오니까 자네트한테 줘야 되는 볼 자신이 없으니까 백토스에 이선우한테 계속 주고 이선우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정관장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날이고 한 세트를 기적으로 따긴 했습니다만 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이날 정관장 세트 프렌이 때문에 못 먹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인 전략에서 GS가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실바바를 무시를 못해요. 근데 GS의 이 저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없긴 해요. 근데 일반승은 GS를 보긴 합니다. 왜냐면 원정 정관장이 최대치로 전할 수 있는 거는 풀세트 끌고 가는 거다. GS도 어쨌든 실바 외에 뭐 유서연이라던가 뭐 나머지 선수들도 답답하고 무엇보다 미들라인이 약하잖아요. GS가. 그러면 정관장이 앞설 수 있는 정호영, 박은희 카드로는 충분히 저는 최소 한 세트 아니면 두 세트도 따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근데 결국에는 5세트에서 실바가 빡이 많이 돌았죠? 왜? 직전 경기 세터 공 그지같이 올리니까 빡이 안 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분노해. 뭐 꼰대 해설들은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입장 바꿔보세요. 토스 개같이 올라오는데 화가 안 날 수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실바는 승부욕이 넘치는 선수예요. 실바를 실드를 쳐줘야지 보기 안 좋다고 얘기하는 우리 꼰대 해설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세터도 둘 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가 너무 못해서 다른 세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세트 예상을 하고요. GS가 당 메리트는 없다고 느끼지만 풀세트 가면 유리한 건 GS예요. 왜? 확실한 에이스 실바가 있고 물론 세터가 그지같이 공을 올리면 못 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매치업에서 풀세트 가면 유리한 건 GS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S 승
정관장이 그래도 저는 미들에서 높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풀세트 꼭 한다. 정관장 1.5세트 프렘, 그 다음에 181.5 기준에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홍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썸, 이거는 좀 고민을 조금 했어요. 남배연배는 고민을 오래 안 했는데, 왜냐면 우리은행이 어쨌든 연패로 시작을 하고 백투백 경기에서 야투가 터지면서 우삼이 잘 들어가면서 신한을 개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썸하고 붙는데, 썸도 아시다시피 이제 원정 경기력이 홈하고 좀 차이가 나는 팀이에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이제 우리은행이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진짜 아예 0대4로 대떡으로 발렸잖아요. 근데 리그에서는 좀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상대 전적은 리그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승 4패인가 3승 3패인가 똔똔이었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만큼 잘 비비고, 뭐 물론 중간에 썸이 100% 전력이 아니고 막 이소희도 빠져 있고 막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주전들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우리은행이 비볐어요, 썸 상대로. 지난 시즌에 사키도 있었고. 왜 고민을 했냐면, 어쨌든 우리은행은 높이가 약한 팀이에요. 근데 썸도 높이가 강한 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은행의 어떤 김단비가 아직까지 이제 에이징 커브인지는 좀 봐야겠지만, 아니면 슬로우 스타터인지 이건 좀 봐야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던 단비의 폼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뭐 영입된 선수들, 뭐 강겔이라던가 사키나나미 이런 애도 사키나마나미인가, 어쨌든 그 나나미 일본 아시아 쿼터 지금 주전을 쓰려고 데려온 이 친구도 컵대에서는 괜찮았는데, 지금 리그 시작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건지 긴장을 하는 건지 컵대의 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력이 이명관이 활약을 맹활약 해줬고, 강계리도 괜찮았는데 이민지도 작년 같진 않고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뭔가 합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은행의 위성호 감독이 원하는 농구가, 공수가 다 그래요. 썸 같은 경우는 뭐 신한은행에서 좋은 야투율로 승리를 했고, 썸 경기에 이제 KB스타즈 원정에서도 잘 비비다가 4쿼터에 결국 박지수 유무 차이죠. 그래서 4쿼터에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김단비가, 우리가 알던 김단비의 폼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머지 우리은행의 이명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세키나남이라던가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서포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썸을 고르게 해줄 수 있는 안혜지, 박혜진, 이소희, 김소니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내에 올라오는 친구들도 심수현, 박성진도 뭐 직전 경기에는 출전 타임 많이 보장을 못 받았지만 해줄 수 있는 선수의 다양성은 있다. 그래서 이민지도 작년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이거는 썸승 보고요. 그 다음에 핸디는 패스할게요. 우리가 지더라도 발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스모페 5는 조금 도전 느낌으로. 투 포지션 안에서는 우리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핸디가 2.5라서 이거는 뭐 우리 프레까지 보기는 어렵고, 썸승의 스모페 5 도전. 그 다음에 양팀 경기는 저는 우리은행이 그래도 썸 상대로는 리바 싸움이라던가 어떤 디펜스도 꽤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9.5 기준 언더. 이게 오버 같으면 양팀이 야투율이 좋으면 충분히 오버가 될 수 있겠지만, 디펜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거는 뭐 템포도 빠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썸승에 저점 보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최근에 적중 내역이고, NBA가 4연승 하다가 끊겼어요. 근데 이제 내일 11경기 있잖아요. 경기 갈 게 많고, NBA 연패 옵션 적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해축 올킬, 그 다음에 주간도 적중이 됐고, 당 괜찮게 들어왔죠. 이거 포함 2.2대 간 거예요. 나중에 당 떨어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자비 2개 가서 2개 다 올킬. 저는 무자비를 여러 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호주, 뉴질랜드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그 차이가 커요. 호주는 리그 수준이 높습니다. 이현중이 뛰기도 했고, 그래서
이현중이 생각보다 엄청 뭐 호주 리그에서 좋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리그 수준이 높고 용병들도 괜찮고, 그래서 축구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어떤 뎁스 스타일, 리그 수준 차이, 선수 퀄리티 풀 차이도 분명히 나는 경기고, 또 호주 홈이라면 제 생각한 것보다 핸디가 좀 적게 잡혔어요. 저는 한 10.5 언저리에서 좀 잡힐 줄 알았는데 7.5 정도면 호마, 그다음에 호주 승의 마이너스 오버. 양 팀의 어떤 공격 템포, 그다음에 외곽 이런 것들을 봤을 땐 득점력을 봤을 땐 171.5라는 72.5라는 높은 기준점을 줄만하다. 오즈들이. 그것도 저도 이해가 가고 양 팀의 어떤 한 스타일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홈아웃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호주 승의 마이너스 다득점 보겠습니다. 괌하고 필리핀은 당연히 필리핀 전력에서 좋은 걸 아시죠? 기아 선수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 뛰었던 아시아권대 선수들도 국대에 들어간 선수도 있고 못 들어간 선수도 있고 한데 일단 필리핀은 뭐 필3 오지게 잘 던지는 팀이고 그 필3이 야투이를 따라서 핸디 언어바가 좀 결정이 되는 팀인데 핸디는 조금 애매하네요. 21.5면 굳이 보면 필마 보는데 이거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164.5의 낮은 기준점. 이게 만약에 언더가 뜨면 괌 때문에 언더가 뜨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필리핀의 공격 템포 스타일, 또 외곽 잘 던지고 잘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빠른 템포 푸시, 뭐 속공 이런 것들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 그에 반해 수비가 좀 헐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바만 보고 핸디는 굳이 보면 필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하고 대만이죠. 이거는 이제 일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당연히 앞서는 건 맞지만 일본이 일반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10.5의 핸디는 대만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대만이 지금 그 혼혈 선수, 그러니까 미국 아버지하고 대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담 창 힌튼, 로버트 창 힌튼 이 친구들이 둘 다 가드거든요. 근데 뭐 더블 가드로 뛸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 혼혈 선수들이 이제 얘네가 어릴 때 대만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기아 선수에 포함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명단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대만에서 볼 수 없는 확실히 이 혼혈 선수다 보니까 보여주는 어떤 에너지 레벨 거기다가 그 다음에 운동 능력 제가 알기로는 흑인 혼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이 합류가 된 거는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드진도 뭐 강한 거는 아실 거고 일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일본 리그가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농구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홈인 것도 있고 일본이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10.5의 핸디는 대만의 어떤 농구 자국 리그 선수 플러스 지금 이 혼혈 얘네 합류된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10.5 정도는 대만이 비빌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까왔는데 일마가 푸근하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 혼혈 선수 이 가드들 대만이 부족한 그 부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다. 조직력이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본이 일반승은 한다. 그 다음에 대만 10.5는 가져간다. 그리고 이 경기는 저득점 봅니다. 어떤 수비 쪽에서 서로 양팀에서 서로의 어떤 득점을 2.5분 억제해줄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64.5 정도면 저는 많은 점수는 나긴 어렵다고 보고 언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중국하고 대한민국 경기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중국이 유리해요. 근데 중국이 예년 같은 뭐 압도적인 전력이라고 생각하긴 들진 않지만 확실히 높이에서 우리나라한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유지야 하오라든가 후진추 이런 두 명 장신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야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컨 찬스, 서드 찬스가 난다는 거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공격에서나 또 수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베스트도 아니고 유기상도 없고 여준석도 없지만 이현중을 필두로 뭐 전인철의 임시감독 체제에서 뭐 갈 텐데 우리나라 외곽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가 3점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핸디 언어바가 모두 결정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외곽이 잘 들어가는 날이면 충분히 비빌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18.5 정도면 우리나라 프랜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프랜을 하면 우리나라 외곽포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161.5 기준에 나는 기준점에 오버 오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면은 중마 언이 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블표가 못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치고 받는 가운데 뭐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야투가 3점이 특히 잘 안 들어가는 날이면 프런트 코트에서 어떤 비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빠른 속공, 그 다음에 트랜지션, 그 다음에 외곽포의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애국bet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외곽이 그래도 일정 부분 잘 들어가 줄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 18.5 프렌에 그 다음에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분석 포인트를 마쳤고요. 오늘의 선물은 제가 두 경기 중에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선물은 자, 오늘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물은 정관장 1.5세트 프렌입니다. 네, 고민을 하나 했었거든요. 두 경기 중 한 경기. 정관장 1.5세트 프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높이 싸움에서 정관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잔해태만 어느 정도 해준다면 이선우랑 충분히 지더라도 풀세트는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정관장 1.5세트 프렌 선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승하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해축 NBA 2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